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의 갈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또 총영사관이 불법 주차 과태료 체납 1위라는 오명에 강한 질책이 쏟아졌고 이런 게 모두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데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제일 큰 이슈는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 행사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뉴욕 한인회가 총영사관과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어떠한 이유를 떠나 총영사관이 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한인회가 해당 지역의 총영사관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뉴욕 한인회에서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세주 총영사는 뉴욕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총영사관과의 협력 단절을 선언해 당혹스럽다며 한인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 원로 동포 지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지도자분들이 민성기 회장이 돌아오면은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했는데도 동포 간담회를 갖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은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인의 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 뉴욕 교과서 동해병기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곁들여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4일에는 뉴저지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의 직원들과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문화키에 위치한 크레스트폼 인더스트리 건물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40분경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90여 분에 걸쳐 화재를 진압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4개의 화재 진압 장비와 20여 대의 앰뷸런스가 출동했습니다. 저스틴 덜비아닉 소방서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과 협조해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인 만큼 인근 주민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화학물질은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Everybody is fine. The residents can come out of their homes at this time. There was no hazmat release. There's no effects of any hazardous materials in the air or in the building. There's no threat to the community at this time. 이번 화재는 공장 내에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발포고물을 생산하는 기계가 폭발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장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를 한 뒤에 공식 의견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investigation is continuing, and until we know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we really don't know. There was a loud boom, and there was some damage from the ceiling. Fixtures fell down, and everyone quickly evacuated. 어제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있던 17명의 직원과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심각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4명의 직원이 경미한 뇌진탕 증상을 호소해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음 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해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었죠. 지난 수요일 빌 브래들리 전 연방 상원의원의 주선으로 모금 행사가 마련됐는데 거물급 정치인 등 300여 명이 조 후보를 향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리치우드에 위치한 리치우드 위민스 클럽. 다음 달 4일 뉴저지 제5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한 대규모 민주당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빌 브래들리 뉴저지 전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행사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빌 파스크렐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 상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 주 하원의원 등 뉴저지를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의 상대 공화당 후보인 현역 스캇 가렛 의원은 보수파 소속으로 여성과 교육, 중산층에 역행된 정책만을 펼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로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We need somebody that understands on the issues that affect women. We need somebody who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live in a state as dense as ours with an opportunity to build a better society in that state that depends on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Roy Cho understands all that. None of it was about good public policy. All of it was about his Tea Party mentality. That's why when New Jerseyans needed a champion, they had someone who closed the door on him. Roy Cho is not Scott Garrett, and that's why we need to send him. 조 후보는 진정한 민주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세상, 지역 민심을 위해 승리를 다짐하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Who believe that we can have a government that works right, that we can have a government that works together. And we have to be able to bring that energy, that willingness to compromise and collaborate again back to Washington, D.C. because it's been lost. We have to make the necessary investments in our infrastructure. We have to support our union workers who need help, who have been able to provide so much assistance to me in this incredible campaign, and focus on the reality that when the middle class is strong, the country is strong. 한편 로이조 후보 선거본부는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가정 전화통화와 가가호호 방문 같은 1:1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한인 봉사자들의 절대적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로이조 후보의 공격적인 선거 캠페인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뉴저지주 5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로이조 후보가 불과 5%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스캇 가렛 의원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막판 대역전극이 벌어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맘머스 대학이 15일 발표한 뉴저지주 5선거구의 여론조사 결과 조 후보와 가렛 의원의 지지율 차이가 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유권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48%가 가렛 의원을 지지했고 43%는 조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은 3%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6%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과 민주당 도전자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인 5%포인트대로 좁혀졌다는 점에서 맘머스 대학 측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맘머스 대학의 여론조사부 측은 뉴저지 연방하원 5선거구는 올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민주당조차도 기대를 걸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공화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언론들도 조 후보가 12년 경력의 현역 의원을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저지 최대 일간지 스타레저는 지난 2011년 시행된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렛 의원의 지역구가 크게 달라진 것이 민주당 후보의 약진을 돕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이었던 5선거구의 선거구가 바뀌면서 민주당 유권자가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 일부가 포함되고 보수층 유권자가 집중돼 있던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옮겨졌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공화당 소속 유권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에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은 텍사스 병원 간호사에 이어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또 다른 간호사가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기 하루 전에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했는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 전역에 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오바마 대통령도 긴급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은 어제 성명에서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간호사 29살 앰버 빈슨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빈슨 역시 지난 12일 에볼라 확전 판결을 받은 간호사 니나 팸과 마찬가지로 에볼라 첫 사망자인 던컨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슨은 병원에 열이 난다고 신고한 뒤 즉시 격리됐다가 예비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 결과를 얻었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감염자가 또 추가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의료진에 대해 확진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빈슨이 격리 치료 전날 비행기에 탑승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텍사스로 이동했다고 발표하고 비행기에 함께 탑승한 승객 132명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추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슨은 프론티어 에어라인 1143 항공편을 이용했으며 탑승 직전 미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빈슨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옆자리에 앉은 승객 등이 체액 접촉을 통해 추가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에볼라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뉴저지와 커네티컷을 방문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볼라 감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항공기 내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테이블이나 화장실 손잡이 등은 박테리아가 기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탑승객 스스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미 생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내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기생하는 곳은 접이식 테이블과 안전벨트, 팔 받침대와 담요, 베개, 그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으로 덮인 기내 의자와 접이식 테이블, 팔 받침대 등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기생합니다. 이런 황색 포도균은 살균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 가까이 기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접이식 테이블에서는 가장 많은 박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리모컨이나 창문 블라인드, 화장실 문 손잡이 등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에 피부가 닿을 경우 균이 가장 잘 전달된다고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또 비닐로 포장된 베개와 담요는 위생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겉포장이 없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구팀은 연방항공청이 기내 청소와 관련된 규제나 감시를 하지 않는 데다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항공사들이 기내 청소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탑승객들이 개인적으로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대나 살균 물수건 등을 준비해 손 받침대와 화장실 문 손잡이 등은 먼저 닦고 손을 자주 씻으며 눈이나 그 주위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등 불합리한 병역법 때문에 한국 국적 포기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국적 포기 건수를 이미 넘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며칠 전에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심리에서 다뤄진다는 기사 전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